지금부터 런천 세미나 3 안아골절의 치료 슈퍼 픽서스 MX 시트의 수로 중장기의 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좌장의 스미야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런천 세미나 3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연재는 안과 골절의 치료 슈퍼 픽서브 MX 시트 수술 후 중장기의 평가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분은 세이레이 하마마츠 병원 안성형 안아뇌과의 부장님이신 카토리 노부타다 선생님이십니다. 공동 주체는 타키론 주식회사입니다. 여러분도 카토리 선생님에 대해서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간단히 선생님의 소개를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시마네 의학대학교를 1991년에 졸업하시고 곧 쇼와 대학교의 성형외과 교실에 입국하셨습니다. 저와 동문입니다. 그리고 1999년까지 연수를 하시고 그 후 부장으로 지방에서 근무하셨습니다. 부장으로 근무하시는 동안 성형외과에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셨고 2002년부터는 세이레이 하마마츠 병원의 안성형 안화외과 즉 안화를 전문으로 하는 나카무라 야스시타 선생님의 밑에서 이 분야가 자신의 평생의 업으로 생각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 2005년에 나카무라 선생님의 후임으로 부장을 역임하게 되셨습니다. 부장이 되신 후 나카무라 선생님의 지지 않을 정도로 매우 적극적으로 발전을 해나갔고 학문에 대한 열정으로 안과 전문의들이 5, 6인씩 항상 연수를 위해 찾아오고 있으며 저의 연구실의 젊은 안과의들도 그의 연구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매우 많은 장래성을 가진 분으로 오늘의 강연도 상당히 흥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강연해 주실 타키론이라는 회사는 사실은 판매뿐 아니라 연구에 열정적인 회사로서 6년간 함께 안화저의 재료로서 제품을 개발을 해왔습니다. 오늘은 그 집대성으로 매우 흥미가 있는 연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카토리 선생님 부탁합니다. 스미야 선생님, 과분한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애하는 스미야 선생님께 이런 소개를 받게 되어 부끄러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강연을 하기 전에 이러한 강연의 기회를 제공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매우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강연에 들어가겠습니다만 먼저 오늘의 이야기의 내용 중에는 표현의 방법이라고 할까 눈 주위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우리들과 성형외과의 여러분과의 사이에 온도차가 조금 있다는 것이 서론이 되겠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여러분 앞에서 이런 이야기 한다는 게 죄송한 이야기지만 단지 어디까지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를 진행시키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강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구운동의 평가로 금방 말했던 성형외과의와 안화의과의 온도 차이입니다만, 예를 들어 이게 13년 전에 했었던 수부외과의가 최선을 다해 수술한 증내의 수술 전후의 사진입니다만, 이 사진들만 보여주고 일상생활에 지장 없고 경과가 양호하다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당연히 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부려지기는 하는지, 감각은 느끼는지, 수지 교차되는지 여러 가지 궁금한 게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이 사진만으로는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안화골절은 무엇이 문제일까요? 당연히 안구 함몰과 변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큰 문제는 시각 기능 이상으로, 특히 복시라고 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위를 향해 보고 있어도 눈이 움직이지 않으면 당연히 복시가 되는데요. 정상적인 안구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헤스 차트입니다만, 이게 정상입니다만, 또 하나 양안 단일 시야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위가 40에서 50도, 좌우가 50도, 밑이 50에서 60도라고 하는 이 범위가 하나로 보이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헤스 차트라고 하는 것은 15도로 합계 30도니까 이 범위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범위가 정상입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한 부분만의 효과를 보고 전체의 효과를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과 골절의 치료의 전후 변화입니다만, 수술 전에는 이만큼 헤스가 뭉그러져 있는 것이 양안 단일 시야표에서는 거의 단일로 보이는 것이 없다. 그리고 수술 후는 이만큼 돌아왔다 라고 했을 경우 헤스가 목표가 아니고 이 양안 단일 시야가 목표로서 이게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 즉 골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주의만으로 헤스가 정상적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정상으로 돌아왔다 말하는 것은 좀 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안성형, 우리들 사이에서는 안구 운동을 알아보는 검사는 전부 여기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여기서 전부 이해하지 못하면 안구 운동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이 아시는 헤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이 검사 한 번으로 수술 후 정상입니다라고 말하는 선생님들도 가끔 있으신데 매우 위화감을 느끼는 바입니다. 즉 이것만으로 일상생활에서 지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단지 이 15도의 검사의 헤스를 보여주면서 딱 이 정도의 부분을 보여주며 수술 후 양호합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안구 운동의 구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깊이 있게 하려고 합니다. 안구 운동을 논하기 전에 안화의 구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안화의 구조라고 하면 이와 같이 안구를 감싸고 있는 외안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것들이 커넥티브 티슈 셉타로 세밀하게 연결되어 칸칸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른바 밀감을 자른 단면을 보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상하감의 수술을 받았을 경우에 이와 같이 안환에는 엉기어 굳어 있습니다. 이것은 골격도 뼈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밑으로 줄줄 넘치지 않고 이런 상태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전부 커넥티브 티슈 셉타에 의해 형태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으로 밀감으로 비유했을 때 이런 경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끔씩 이비인후과의 선생님들이나 성형외과의 선생님들도 그렇습니다만, 걸려있는 뼈를 빼버리면 낫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경험상 이러한 상황에서도 전혀 복시가 되는 사람이 없으니까 라고 말씀하시지만 결코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스텝에게 부탁해서 찍은 것인데, 이 사람들이 뭘 하는가 하면 안화 외벽과 안화 내벽으로 이 사람은 외직근, 이 사람은 상직근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마치 이와 같은 느낌의 이미지를 머릿속에 그리면 될 것입니다만, 실제로 지금 안환에서는 아래를 보고 있을 때는 이런 상태, 위를 보고 있을 때는 이런 상태, 이렇게 아래 응시, 위 응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MRI의 키네틱 스터디라고 하는 것으로 저희가 자주 하는 검사이기도 합니다. 먼저 화면을 봐주십시오. 이와 같이 안화 내의 움직임은 실제 매끄럽게 당연 근육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이 보이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주목해 주실 부분은 이와 같은 지방입니다. 지방이 크게 흔들리도록 같이 움직인다는 것, 즉 수부외과에서 말하는 근육만이 쓱쓱 움직이고 있는 상태와는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이기에 우리 스태프들을 좀 나열시켜서 시켜봤는데 무엇을 하느냐면 지금 외직근의 주위에 밑에 지방이 있다는 것이 실제 안구 운동이 이런 느낌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 중점은 밑에 지방도 안구 운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이런 퍼포먼스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정상적인 안화 내의 상태를 보면 이게 안화의 가장자리이고 밑이 골막이고 이쪽에 안구가 있는 상태로 실제 정상적인 안화 내는 이 정도로 소프트한 느낌의 부드러운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러프한 결합식만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완전히 흔들리는 해초와 같이 존재하는 것이 안화 내 지방으로 이 지방이 눈 운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안화골절의 정체라고 하는 것인데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격일지 모르겠으나 안화골절이란 무엇인가? 당연한 것이지만 안화 내압의 상승에 의해 전체적으로 압력이 가해져서 가장 약한 부분이 풀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안에 지방이 틈 사이로 튀어나오는 등 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골절입니다만 이것은 안화 내에 커넥티브 티슈 세프타가 찢어져서 생기는 것이 안화골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골막이나 뼈가 파탄난 병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안화골절이라는 것에 전제되어야 합니다. 갑작스럽습니다만 여러분께서 함께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메스꺼운 증상과 함께 구토를 하는 12살 소년의 안화 하벽골절은 A일까요? B일까요? 경험이 있으신 선생님분들이라면 바로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A는 폐쇄형 골절, B는 개방형 골절로 정답은 A입니다. 여기에 조금 끼어있는 이 지방이 끼어있기 때문에 메스꺼운 것이 아니라 지방을 끼고 3차 신경을 지방 그리고 3차 신경을 끼고 미주신경 반사가 일어나서 메스꺼움과 구토 증상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그마한 지방이 있으면 있을수록 증상의 강도가 세다는 것입니다. 즉, 어린 환자의 경우에 골절로 받치고 있던 뼈가 부러져서 여기에 이 지방이 흘러내린 상태인데 그대로 닫아버려서 이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가끔씩 경험이 적은 선생님들은 골절이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은 여기에 끼어서 남아있다는 것, 이러한 것은 굉장히 임상 증상이 강합니다. 메스꺼움이나 구토 등 말이죠. 이런 걸 어린이 골절이라고 하는 타입의 골절이라고 하죠. 이것은 2009년에 우리 연구실 스텝 선생님이 보고한 보고서입니다. 우리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225케이스를 대상으로 한 연령별 골절 타입의 비율입니다만 보시는 것처럼 20살 이하에서 압도적으로 폐쇄형 골절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20살 이후로 폐쇄형 골절인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뼈가 젊으니까 부드러워서 흔히 말하는 어린이 골절이라 더욱 이러한 통계 데이터가 나온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쇄형 골절은 절대적 수술 적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소년의 여기에 지방이 좀 끼어 있다는 것일 뿐 근육은 전혀 끼어 있지 않았지만 이 정도의 운동 제한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환자분의 사진입니다만 앞서와 같이 여기만을 확대해서 보면 즉 이러한 상태로 되어 있어 이 부분이 지방이 끼어 있는 부분으로 지방이 커넥티브 티슈를 당기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의해야 할 안화골절은 폐쇄형으로서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미싱 렉척스로 불리는 이 하지근이 떨어져서 뼈만 다시 돌아간 상태로 이런 상황이 오면 긴급 수술로 24시간 이내에 실시되도록 하고 있는데
가능한 한 빨리 원래의 상태로 돌리는 것으로서 불가역성 변화를 방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앞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주신경반사, 즉 안구심장반사라고도 불리는데 자주 있는 케이스로서는 안구 타박으로 초진을 놓은 아이가 속이 안 좋아 검사를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이지만 혹시나 머리에 이상이 있을 수도 있으니 뇌신경과의 속에서 CT 재검사와 MRI 등의 검사를 해서 입원의 상태를 봐가며 프림페란 링거라도 맞게 하여 경과를 관찰하고 3일 정도 지나니 증상이 완화되어 자, 눈 움직여보세요 라고 말했을 때는 이미 안구는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혈류 장애가 되어 불가역성 변화가 일어났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므로 키워드로서는 20살 이하의 미성년자로 메스꺼움이나 구토, 안구 운동 시 아프고 이런 초기 증세가 있으면 항상 염두에 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성인의 개방형 골절은 매우 화려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상태죠. 그래서 먼저 이야기한 것과 반대로 특별히 끼어 있는 것이 없으니까 초기 증세로서는 아프고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메스꺼움도 없고 눈의 움직임도 별다른 지장이 없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기의 임상 증상에 대해서는 차분한 편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구성 안화골절의 MRI를 찍어보면 이러한 상태로서 이것은 확대하면 이렇게 보입니다. 하직근에서부터 늘어나는 듯한 이 망 모양의 구조가 안구운동 제한의 원인이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망 모양의 구조라고 하는 것은 변이한 커넥티브 티슈 septa이나 반은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복시가 나타나지 않는 안화벽 골절이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대뼈 골절 등의 골절에 의해 즉 안화 내의 내압이 상승하지 않는 상태로 이것은 커넥티브 티슈 septa가 파탄하지 않는 상태에서 부러지는 안화벽 골절이기 때문에 안화벽 골절이긴 하지만 블로우아웃 골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를 확대해보면 이와 같이 깨끗하게 구조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안구운동 제한이라는 것은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복시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수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만 안구 함몰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그것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수술이 필요하긴 하겠습니다. 하지만 복시의 관점에서는 아무런 걱정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수술을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험상 뼈가 없어도 복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 안화골절 치료는 골절을 낫게 하는 치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가장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뼈를 어찌한다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안화 내의 조직이 얼마나 움직이기 쉬운 상태로 만드느냐가 안화골절의 치료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뼈를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탈출한 지방을 파탄난 커넥티브 티슈 septa를 가능한 한 원래의 위치, 원래의 상태로 돌려놓는 것이 안화골절의 치료이고 중요한 것은 연부 조직이며 그 다음이 뼈인 순위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 안화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의 의견인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 선생님들로부터 소개받은 사진을 무단으로 내보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만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몇 가지 케이스만 빌려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병원에 소개되어 오신 환자분들 중에서 다른 병원 성형외과 선생님의 수술 후의 환자분의 소개입니다. 소개 문장이 일부 발췌한 것이 경상악동에 접근하여 안화골을 제거하고 골절 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복시 문제가 남아있으므로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소개문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 환자분입니다. 복시의 치료를 사시수술과 착각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복시의 원인을 생각하면 이와 같이 뼈를 제거하고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함몰되고 마치 뼈가 조금씩 남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전부 뼈를 제거하는 것이 안화골절의 치료라고 생각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소개해드릴 슈퍼 픽서블을 사용하여 이와 같이 안화 외벽을 재건하여 수술 후 2년 2개월이 지난 것이 이 상태입니다. 가끔 잘 때 얼굴을 대면 뭔가 느껴지는 경우 이와 같이 빨간 부분, 이 빨간 부분은 사실은 K-와이어가 안쪽까지 들어가 있고 그 위에 슈퍼 픽서블을 올려서 실리콘,
실리콘은 사이즈가 딱 맞아떨어졌을 때는 올리지 않아도 되지만 이 작은 이 두께가 0.5mm인데 이 0.5mm의 틈이 신경 쓰인다면 실리콘을 올립니다. K와이어를 제거할 때 이것들도 같이 제거합니다.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수술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수술 후 사진입니다. 이쪽이 수술 후의 시선 처리 모습입니다만 수술 전과 비교해서 큰 변화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예입니다. 이것은 타 병원의 이비인 후과로부터입니다. 안화골절로 하직근이 골편에 끼어버려서 이것을 내시경으로 절제하고 얼룩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싫어해서 얼른 다시 빼버린 결과 안구 함몰이 나타났습니다. 어머니가 걱정하고 계시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소개를 받은 것이 바로 이 사진의 케이스입니다. 이것을 보면 아시겠지만 명확하게 안구에 운동 제한이 나타나고 있으며 수술 전의 사진을 보면 이 부분이 하직근이고 바닥이 없는 상태로 되어 있죠. 그리고 슈퍼 픽서브로 바닥을 만들어 결합하고 나서 수술 1년 뒤의 사진입니다만 위를 바라볼 때 아무래도 이런 케이스와 같이 새로운 다른 원인이 더해졌을 경우에는 사진과 같이 상전 제한이 잔존해버립니다. 여기를 비교해보면 약 10도 정도의 상전 제한이 남아버립니다. 비슷한 케이스로 근처의 성형외과에서 벨론이 유치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안구 운동 제한이 분명합니다. 이 상태로 경과를 봐주십시오라고 하며 큐슈의 안과의가 저희 병원으로 소개해 주셨던 환자입니다. 사실은 저희 병원이 꽤 안과 의사들 사이에서 유명해서 안과의를 통해서 소개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환자도 그런 케이스입니다만 보고 있으면 어떻게든 도와드리고 싶어집니다. 이게 수술 전의 CT 사진으로 이것은 수술 후의 사진. 하직근은 사실 여기에 있고 점막과 전부 일체화되어 엉망이 되어 있는 것을 파내서 밑바닥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수술 1년 후 사진입니다만 역시 이런 환자는 약간의 운동 제한이 남습니다. 이것은 인공골, 즉 인산칼슘 페이스트를 사용하여 수술한 환자분의 케이스입니다. 이것도 타 병원의 성형외과로부터의 소개입니다만 성형외과 선생님의 치료 후가 이 상태로 사실은 구강외과에서 벨론 치료를 받았지만 낫지 않아서 다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성형외과 선생님이 치료하기 전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전과 비교하면 확실히 좋아진 게 확실히 보입니다만 저희 병원 내원전 구강외과 선생님이 치료한 후에 성형외과 선생님께로 보낸 CT 사진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성형외과 선생님이 치료한 것이 바로 이것인데 여기에 바이오팩스, 인산칼슘 페이스트를 넣어서 안구 함몰을 개선하려고 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되면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하직근이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여러 가지 재시술을 거쳐서 처음에 내원했을 때는 이 정도였는데 이 정도까지 그나마 겨우 개선이 되었습니다. 이 정도로는 불합격점입니다. 여기서 30도를 넘지 않은 시점, 헬스가 30도 부근부터 비틀리기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불합격이 되는 겁니다. 그 밖에도 이 인산칼슘 페이스트를 사용하여 수술한 선생님들이 보내주신 케이스가 여러 개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이 하직근이고요. 인산칼슘 페이스트를 사용해서 여기에 넣어서 중강 수술을 해내요. 이것은 인산칼슘 페이스트와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를 모두 사용하여 여기 보면 알겠지만 페이스트에 아파타이트 세라믹을 가득 넣었는데 이렇게 해서는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파타이트 세라믹을 단품으로 사용했을 때 이렇게 조그마한 거 하나 넣고서는 경과를 지켜보자는 말을 듣고 기다리다가 소개받고 저희 병원으로 다시 오시는 환자분의 케이스도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메쉬입니다. 티탄 메쉬. 이런 모양입니다. 메쉬가 왜 문제가 되느냐면 종류에 상관없이 이와 같이 메쉬 안에 지방이 침투해버립니다. これはどんなメッシュでもそうなんですけど、フィックスオブメッシュでもそうなんですけど、
처음에 말씀드린 지방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구 운동 제한을 막을 수 없다고 한 것이 여기에 가장 큰 문제점이 됩니다. 실제로 이것을 어떻게 치료하느냐면 지방을 일일이 칸칸마다 분리해서 나오게 하는 작업을 시작으로 해서 메쉬 플레이트를 제거한 다음 다시 재건합니다. 흡수성 플레이트는 PLLA와 PGA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메쉬 사이에 지방이 침투해버립니다. 다른 케이스인데 이것도 똑같이 침투해버립니다. PLLA와 PGA 수술 1개월 후의 사진입니다만 안구 운동 제한이 처음에는 약했는데 점점 강해져서 소개받고 저희 병원으로 오신 환자분인데 보시는 것처럼 조개 관자처럼 계속 이렇게 생겨나서 치료법으로는 직접 조개 관자를 싹둑 자르는 것은 간단합니다만 이것만으로는 안구 운동 제한을 억제할 수 없기에 이처럼 정상적인 지방과 섬유를 따로따로 분리해 나갑니다. 우리 병원은 수술이 거의 100% 마이크로화로 실시되고 있으며 역으로 마이크로화가 안 되면 안과 수술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분리해서 지방이 전부 깨끗한 지방으로 되면 또 새로운 조개 관자를 절제해 나갑니다. 구멍의 숫자만큼 반복해서 이렇게 합니다. 대체적으로 3개월 정도 지났을 때의 상태를 보면 가수분해가 꽤 이루어져 있어서 너덜너덜해졌는데 최종적으로는 여기에 남아있는 반은을 전체적으로 꺼내서 제거하는 것부터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열었을 때의 모습입니다만 여기 하얗게 되어 있는 부분 일부 골막을 포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이것이 빨리 흡수된다는 것은 그만큼 가수분해가 매끄럽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인데 그것은 생체 반응의 영향도 크다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강한 염증 반응과 섬유화가 발생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반복합니다만 정상적인 안화 내는 이 정도로 부드러운 조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상적인 움직임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안화 내로 만들어주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의문이 남는 치료 방법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모든 안화 내의 조직은 커넥티브 티슈 세프타에 의해 지지되고 있기에 뼈를 어찌할지 어찌 재건할지가 아니고 탈출한 지방과 파탄난 커넥티브 티슈 세프타를 가능한 한 원래의 위치,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치료의 목표라고 재차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러한 목표를 위한 수술의 한 예를 보여드리자면 10살 남아로 폐쇄형 골절입니다. 여기에 지방이 끼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만 이 아이가 내원한 것이 상처를 입고 5일째였는데 당연히 저희 병원에서는 골절이 있다면 당일날 바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오자마자 긴급 수술을 하였습니다. 골 절단 수술과 병행하였습니다. 골 절단과 병행해서 하는 것은 여러 선생님들도 발표를 하시거나 하셨는데요. 이것은 아주 당연한 것인데 왜 골 절단을 병행하여야 하는 것을 제 나름대로의 해석으로 말씀드리자면 안화의 앞쪽에는 골편이 위에 있고 안화의 조금 안쪽에는 골편이 밑에 있습니다. 즉, 이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예를 들면 이 가위와 같이 이것을 힘을 주어서 밑으로 누르면 어딘가 잘려나갈 수도 있으니 일부러 이 뼈를 떼어내려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실제 수술의 모습입니다만 좌우로 움직이는 데는 아무런 저항이 없지만 여기서 보시면 대체로 밑 속눈썹도 같이 움직입니다.
이렇게 걸릴 때 말이죠. 이와 같이 전혀 이상하면 잘려버리니 여기까지만 하는데 밑으로 할 때는 명확하게 저항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골막을 절개했을 때의 모습입니다만 이쪽을 절개해서 절개가 끝나고 나면 골절 부분을 확인하고 여기가 끼어있는 부분인데 이 밑에 지방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주변의 뼈를 절단해 분리해 나갈 겁니다. 여기서 골 절단을 할 때는 얇은 바로 살살 쳐서 빨리 감게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정말 얇은 뼈이기 때문에 다만 이걸 자를 때 잘 잘라놓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 다시 돌려놓을 것이기 때문에 돌려놓을 때 갭이 여러 군데 생기기 쉽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깨끗하게 한 장으로 딱 자르는 것입니다. 자른 뼈는 일단 떨어뜨려서 빼냅니다. 꺼내고 나면 여기에 남아있는 이것이 바로 끼어있던 지방입니다. 여기가 중요한 부분입니다만 이렇게 하고 나서 5일 정도 지나고 나면 여기에 이미 점막이 붙어버립니다. 이 점막을 전부 벗겨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점액낭포증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이 안원내에서 감염이 일어났다고도 말하는데 병리적으로 보면 그럴 경우는 반드시 점막이 부어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점액낭포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표면의 처리가 중요합니다. 3차 신경 이지의 주의와 후단을 확인하는데 상악골의 뒤편에 3차 신경 이지가 있고 일반적인 골절은 이 상태에서 여기에 골편이 있는 것이니까 여기서부터는 일반적인 골절과 같습니다. 일단 전부 처리가 되었다면 워킹 스페이스를 만들기 위해 실리콘을 삽입합니다. 분리 직후 눈을 봤을 때 골편에 안구 내용물이 끼어서 안구가 잘 움직이지 않게 되어 있는 것들이 갑자기 분리되어 큰 폭으로 움직이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수술 전과 같은 위치로 눈동자가 위치하면 아직 분리가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흰자가 보입니다만 검은 자가 보이는 경우는 뼈를 제대로 빼내지 못한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골편을 자른 채로 그대로 넣는다면 그대로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삐뚤게 해서 이 사이에 넣었는데 이것을 안화 바닥에 넣어 일단 먼저 자른 그대로 해서 조금만 삐뚤게 해서 넣어봅니다. 뭔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상하를 바꿔가며 적당히 맞는 곳을 찾아 넣습니다. 당연히 건드리면 흔들흔들거립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더더욱 실리콘을 삽입한 채로 둡니다. 그리고 3개월 뒤에 뺍니다만 실리콘은 삽입한 상태로 둡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골막을 꿰매 나갑니다. 대체로 40분 정도 걸리네요. 수술 전과 수술 후 CT로 여기 있던 지방이 여기로 올라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치시킨 뼈가 이쪽입니다만 시간이 지나면 어디가 부러졌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깨끗하게 낫게 됩니다. 슈퍼 픽서브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조금만 아까부터 계속하고 있는 말이지만
안아골절에 있어 안아골절이 수복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기 A라는 지방과 B라는 지방이 있다고 했을 때 블로우아웃 골절일 경우에는 A와 B가 그림과 같이 밑으로 흘러나오게 되는데 시신경을 끌어내릴 정도의 상당한 양으로 밖으로 쏠리듯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때 예를 들어 아까 이야기한 실리콘 플레이트를 밑에 두었을 때 수술 후에는 아직 A와 B가 아직 남아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고 안구 운동을 하며 눈을 쓰는 동안 조금씩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개월 뒤에 실리콘을 뺐을 때는 최종적으로 남는 것은 원래의 위치에 돌아간 뒤 그 바깥쪽의 얇은 피막이 흔적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실리콘 대신 메쉬 소재나 흡수성 플레이트 등을 썼다면 그 상태로 굳어져서 최종적으로는 조개관자와 같은 복잡한 반은이 생긴 상태에서 치유되고 이것이 안구 운동을 제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수술 후 종창이 없어지기 약 3일에서 5일이 가장 중요한 시기인 겁니다. 반복합니다만 안화를 무엇으로 만드느냐가 아니고 원래대로 복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극단적으로 말하면 복시를 개선시키는 것에 목표를 두면 안화골절 수술의 경성 제거는 불필요하고 실리콘 플레이트를 증상이 있으면 가능한 한 빨리 정확한 위치에 깔아주는 수술만 한다면 복시에 관해서는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런 상태의 것을 실리콘을 까는 것만으로 고친다는 것은 이론상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때 특히 내벽과 외벽 사이를 잇는 스트러트의 부분입니다만 이것은 전방에서 후방에 걸쳐 점점 반경이 변화하고 마지막엔 거의 직선이 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또한 이번에는 이쪽 방향으로 돌출 상태 변화도 더해져서 재건이 매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만 여기서 이번에 소개할 슈퍼 픽서블을 사용한 케이스를 소개할까 합니다.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만 구부리거나 자르거나 자유자재로 가공이 가능하고 3에서 5년 후엔 자가골로 지원이 되며 엑스레이에서도 시인성이 좋으며 무엇보다 감염률이 낮다는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판되고 있는 것은 0.5mm 두께입니다만 이것을 사용한 케이스를 나중에 발표하겠습니다. 이것은 타키론으로부터 받은 자료입니다만 이와 같이 토끼를 이용하여 한 실험인데 대체로 25주 만에 이와 같이 뼈와 친화성이 좋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25주, 4년, 5.5년 단위로 관찰한 것으로 블록으로 넣기 때문에 흡수되는 데는 7.3년 정도까지 시간이 좀 걸리지만 최종적으로는 원래의 뼈에 거의 가까운 상태로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즉, 치환되었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우리 병원뿐만 아니라 나중에 설명할 같은 컨셉으로 수술을 시행하고 있는 4곳 시설의 합계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병원의 예를 살펴보면 2008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 162케이스에 사용하였습니다. 남성 98예, 여성 64예로 평균 연령이 37.67세로 5세부터 84세까지가 대상이었고 경과 관찰 기간은 짧게가 4개월, 길게는 5년까지로 평균 2.8년이었습니다. 전 162케이스 중에서 하벽골절이 45%, 내하벽골절이 37%, 내벽골절이 11%, 그 외가 7%. 상기 기간의 안화골절 수술 총수가 5년간 628예 중에서 162예니까 약 4분의 1예에 이 제품을 사용한 것입니다. 나머지 4분의 3은 아까 1예로 보여드린 것과 같이 떨어진 뼈를 끌어올려서 다시 재위치시키고
거기에 어떤 재료를 사용하여 받쳐주는 것이 기본적인 컨셉입니다만 아무래도 재건이 어려울 경우에는 슈퍼픽스 오브 MX를 사용하는 컨셉입니다. 방금 말한 네 군데 시설, 세이레이 하마마츠 병원, 교토 부립의과대학, 쇼와대학 후지가와오카 병원, 오사카 카이세이 병원의 합계 통계를 보면 이와 같습니다. 5년간 316건에 사용되었고 성별이 남성 107예, 여성 109예, 평균 33.6세, 경과 관찰 시간이 4개월에서 길게 5년으로 평균 2.5년, 하벽골절의 52%, 내하벽골절의 29%, 내벽골절의 16%, 그 외 3%로 사용되었는데 하벽골절이 많이 사용된 것은 하벽골절의 빈도가 높기 때문이라는 건 가장 큰 이유겠지만 내하벽골절은 골절 타입이 매우 드문 것과 상관없이 사용 비율이 높은 것은 그만큼 수술이 어렵고 재건이 힘든 경우에 이 제품이 안성맞춤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는 두개저 재건, 두개골 재건 등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다지 사용되지 않습니다. 놀랄만한 사실은 감염 케이스가 316예 중 3개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3개 예를 후향적으로 살펴보면 파이브러스 디스플레이저의 경우 토탈 리플레이스먼트를 한 것이 아니고 그냥 깎아놓기만 한 상태로 두어서 그 부분에 감염이 생긴 것. 포우즈는 수술 후 경우 점막 내부 윗부분에 뚜껑을 덮듯이 처리했으나 역시 실패했다는 증례가 되겠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안화 내의 지방을 끌어올리는 진구성 골절의 경우 같이 끌어올려 버려서 무코실이 생기고 여기에 감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그 외에는 없다는 것이 아주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징과 중장기 성적으로 들어가 보면 거듭 소개하고 있지만 안화 내하벽골절의 전형적인 케이스로 이처럼 진구성 골절에서 이와 같이 어딜 봐도 받쳐줄 무언가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수술 후 사진을 보면 이와 같이 이 부분이 만든 뼈입니다만 이런 상태로 지탱을 해줍니다. 이러한 것에 바로 이 제품이 최적화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인공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이러한 형태로 만드는 것은 고도의 테크닉을 요하는 부분으로 매우 어려울 거라 예상합니다. 안구 운동에 관해서도 당연히 예전과 가깝게 돌아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리모델링이라는 것인데요. 여기에 뼈가 있는데 떨어진 뼈입니다만 수술 후 다음 날 찍은 사진인데 이 뼈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도 괜찮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14개월이 지났을 때의 사진을 보면 뼈가 점점 위로 올라가고 최종적으로 완전히 위로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중을 작용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같은 방법으로 수술 전 이렇게 떨어져 있던 뼈가 점점 올라가서 이렇게 다리를 만들어서 수술 후 6개월 뒤 사진이 되겠습니다. 더욱이 3D 구조가 용이하게 만들어진다는 것도 특징 중의 하나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좌우 균등한 형태로 바닥을 만드는 것으로 매우 편리한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환자의 수술 전, 수술 후, 하루 뒤, 그리고 수술 1년 뒤의 CT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러한 상태의 증상으로 초진을 오셔서 수술하고 다음 날 찍은 사진이 이것으로 이 부분이 뼈가 떨어진 부분이고 이 주위가 골편이네요. 그리고 수술 1년 후 사진입니다만 여기에 뼈가 이렇게 올라가서 수평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술 후 장기 경과로 5년을 봐온 환자의 사진입니다. 이와 같이 인공골, 즉 슈퍼픽스 오브 MX 시트를 상악동에 튀어나온 상태로 여기에서 바로 보이는 곳에 둔 상태에서 5년이 지났을 때 뼈를 보면 수술 직후가 위에 얹혀져 있는 반면
5년이 지난 후에 보면 자가골에 매우 가까운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파타이트의 부분은 잔류가 조금 남아있을 수는 있지만 가장 골절이 심각했던 부분이 이 부분인데 여기는 거의 자가골에 가까운 상태로 치료가 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장기 경과의 케이스입니다만 초진 시에 찍은 CT가 이와 같습니다. 뼈가 떨어져서 근육도 이렇게 밑으로 흘러넘치는 상태였기에 CT를 넣어 바닥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수술 다음 날 찍은 3D CT입니다. 이것은 수술 1년 후의 사진이고 이것은 수술 3년 후의 사진인데 3년 정도 지나니 뭔가 두들두들하게 변형되거나 곳곳에 녹아서 없어지는 것들이 보여지는데요. 이것은 수술 후 5년입니다. 수술 후 5년의 골 조건을 보면 수술 다음 날엔 이렇게 플레이트가 걸쳐져 있는 것이 잘 보입니다만 수술 후 5년이 지나면 곳곳에 PLA 자체는 흡수되어 없어졌지만 아파타이트의 부분이 두들두들하게 남아있고 일부분은 아직 겹쳐져 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치환되어 갈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옆에서 보면 매우 자가골에 가까운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리모델링을 이용하여 저희들은 예를 들어 이 사진은 9세 소년의 사진으로 신경초종으로 인해 뼈가 움푹 파여 있는데 예를 들어 이 부분에 UP 포낭이 생겼다면 그대로 두면 뼈가 자연히 다시 팽창하겠지만 안화 내에서는 안화 내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처럼 완전히 돌아오기는 힘들어서 최종적으로는 이를 위한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0.5mm의 슈퍼 픽서브 MX 시트를 넣어두고 여기에 데드 스페이스는 남겨둔 채로 회복시키는 겁니다. 만든 채로 1년이 지난 후를 보면 이 뼈가 즉 하중이 가해지지 않은 부분이 리모델링되고 이 주위 부분은 원래 종양을 떼어냈기 때문에 하중이 가해지지 않아서 원래로 돌아오려고 하는 리모델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수술 후 1년 만에 거의 좌우 차이가 없는 안화 구조로 회복될 수 있는 새로운 사용법이 생겨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모델링이 되는 사이 안화 내 조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가 되고 족내 골 절단에 의한 성형이나 자가골이나 인공골의 충진을 행해왔으나 그럴 필요가 없어지는 가능성도 커졌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슈퍼 픽서브 MX의 장점으로서는 내하벽의 입체 구조의 재건성이 좋고 감염에 강하며 구멍이 없기 때문에 캡슐 반응이 균일하고 흡수가 늦어지는 것. 흡수가 늦어지니까 오히려 안화 내의 염증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매우 큰 메리트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방사선에서 가시화가 좋다는 것이고 단점으로서는 세공이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자가골과 동등한 것이 된다 또는 동등한 것이 형성될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슈퍼 픽서브 MX를 넣고 있는 수술 장면입니다만 이제까지 수백 번을 해왔어도 상당히 어려운 세공 때문에 힘을 들이고 있는데요. 여기서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며 이것만으로 1시간 또는 2시간도 걸리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그냥 넣어두는 것일 뿐이지만 이것이 0.5mm인데 이 사이즈가 딱 맞게 떨어지지 않으면 수술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딱 맞을 때까지 이러한 미세 조정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끝부분이 조금이라도 구부러져 있기라도 하면 안에서 지방이 거기 걸리거나 하기 때문에 딱 맞게 떨어질 때까지 몇 번이고 맞추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끝이기 때문에 재건해주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사진은 수술 다음날 사진이 되겠습니다만 이 플레이트가 그대로 있는 상태로 지내는 것입니다. 부드러움은 강함을 이긴다. 안화를 완전히 정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연부 조직을 정복해야 합니다. 안화골절 수술에 사용한 슈퍼 픽서브 MX 시트는 중장기 경과에 대해서 보고했습니다. 슈퍼 픽서브 MX 시트는 어쩌면 자가골을 뛰어넘는 인공골일지도 모를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보여드린 바와 같이
슈퍼 픽서브 MX 시트는 솔직히 말해 매우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성형외과의 선생님들에게 꼭 추천하는 바이고 취급하기 어렵지만 잘 다루면 안화 수술에 있어서는 최적의 아이템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을 남기며 이상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카토리 선생님 감사합니다. 매우 놀랄만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카토리 선생님의 강연은 국내외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보스턴, 싱가포르 등에서 초청 강연 제의가 올 정도로 매우 성장하여 있습니다. 아직 5분 정도 남았습니다. 청강하시는 분들 중에서 오늘 카토리 선생님에게 이건 꼭 질문을 해야겠다는 부분이 있으시면 질문이 있으면 해주세요. 누구 계십니까? 대단한 강연이었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트가 딱 맞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조금 끝이 구부러진다고 해서 실제 지방이 걸려서 움직임이 나빠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생님께서 수술 중에 어쩔 수 없이 실리콘을 사용할 때 일시적으로 실리콘을 그대로 둔 경우도 있었습니까? 물론입니다. 실리콘을 넣어두고 결과적으로 아무래도 조절이 안 되는 경우에 실리콘을 넣어두고 3개월 뒤에 빼는데 사실은 한 단계 더 높은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생략하지만 반응이 생겼을 경우 지금은 골막하의 이야기이지만 골막상에 들어가면 실제로 하직근과 안화지방이 유착되어 있는 것을 벗겨내고 가동을 좋게 하기 위한 수술이 있는데 실리콘을 빼낼 때 그 수술을 같이 할 수 있는 메리트도 있기 때문에 저는 실리콘을 쓰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어프로치에 관한 것입니다만 수술하실 때 양쪽을 절단하여 접근하지만 들어가기 힘든 곳이나 깊이가 있는 곳은 잘 보이지 않는 경우 보통 양쪽을 절단하여 접근하시는지 아니면 밑으로 하거나 좀 더 넓게 펼쳐서 하시는지요? 또 한 단계 높이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만 눈왕을 절단해서 열어서 다시 닫는 수술도 하는데 그것은 아주 드문 경우이고 주로 하는 것은 내벽과 외벽으로 접근하는데 경결막으로는 기본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즈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흥미있는 강연 주제였습니다. 누구든 그랬겠지만 저도 처음에 흡수 플레이트라고 했을 때 이런 플레이트를 만들면 안화골절에 사용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선생님께 드릴 질문은 리모델링에 관한 것입니다만 보통은 뼈와 뼈가 접촉이 있으면 그 부분의 베이스에서 골세포와 같은 것이 생겨서 리모델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것은 거의 뼈와 접촉이 없어서 과연 접촉이 없는 상태에서 뼈세포가 자라나서 리모델링이 되는지 의문이 드는데 실제로 5년이 지나서 그러한 조직이 생겨난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정말로 뼈로 치환이 되는 건지. 그 부분이 저 자신도 흥미롭게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상태가 나아지고 있는 환자한테서 뼈만 좀 떼어달라고 말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에 뭔가 또 수술이나 할 일이 있으면 그때 확인을 해볼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CT로 보아도 아무래도 정상적인 뼈와 구별이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진짜 그렇게 되었는지 실제로 보신다면 저도 결과를 들었으면 합니다. 변명일지도 모르겠지만 5년 지난 분의 케이스에서는 처음에 시판되었던 0.7mm였기 때문에 지금 0.5mm로 한다면 3년 정도 지났을 때의 모습이 0.7mm의 5년 경과 후의 모습과 같은 정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계속 연구가 되고 있으니 축적된 결과를 기회가 된다면 발표하고 싶습니다. 짧게 부탁드립니다.
굉장한 이야기였습니다만 한 가지 의문점이 드는 게 골편이 떨어지고 아파타이트가 들어가면서 위로 올라온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러는 사이에 골편 주변에 점막이 부어오르면 아파타이트의 부분에 결락이 생기면 안원에 무코실이 생길 가능성이 생기면서 차라리 골편을 떼어내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 생각하시는지요?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제품을 쓰는 환자는 수술 후 계속 저희가 경과를 지켜보고 있고 반강제적으로 병원을 찾도록 하고 있고 항상 무코실의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고 충분히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5년간의 결과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러한 케이스가 생기지 않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타키론의 슈퍼픽서브 MX가 얼마나 유용한 재료로 쓰이고 있는지 실로 6년간 카토리 선생님과 타키론사가 계속 연구한 결과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중기, 중장기일 뿐이고 이제부터 또 5년 정도 지나면 더욱더 많은 것을 알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카토리 선생님 감사합니다.